안녕하세요. 법무부인천 곽준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캄보디아 리딩방 사건에서 모집책의 역할을 한 분의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1심에서 구형 10년을 받았고요. 저희가 합의 진행이 없이 1심에서 1년 8개월의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부 무죄가 나왔는데요. 이 사안 공수사실 중 사기의 점 중 범죄 일람표가 31번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 9번부터 31번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을 날린 것이죠. 3분의 2 이상을 저희가 이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모집죄 사건에 있어서 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어떻게 합의 진행이 없이 이제 범죄 일람표의 3분의 2 이상을 무죄를 받으면서 이제 좋은 결과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판결문상 내용을 먼저 읽어드리면은 리딩방 투자 사기라는 것은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상의 주식, 가상화폐 등 투자 사이트 HTS를 개설하고 홍보를 했다. 이런 것이 이제 사기의 요지입니다. HTS만 하더라도 다양한 논의점들이 있죠. HTS라고 해서 전부 다 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HTS 사건은 사기에 해당될 수도 있고 또는 도박계장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HTS 사건만 하더라도 상당한 쟁점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HTS 사건에 있어서 이것처럼 완전한 사기가 되는 사안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도박계장죄가 성립되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HTS 사안에 있어서 사기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전부 무죄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안에 있어서는 HTS를 이용했지만 사실상 이것이 도박이다. 그래서 도박계장죄의 성격이 있는 것인데 왜 사기죄로 기소했냐는 취지가 받아들여져서요. 제가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지만 항소심에는 전부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HTS의 성격에 대해서 먼저 변호사 알아야 되겠죠. 1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안타깝지만 좀 먹튀에 가까워 가지고 사기 자체를 다투기는 좀 힘든 사안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리딩방 사건이 사기라고 친다면은 우리 의뢰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기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담한 것이 아니라 사기죄에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TM들을 소개시켜 준 것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사기를 직접 한 것이 아니니까 사기 방조가 되지 않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요. 이렇게 모집죄 사안에서 사기 방조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집죄 사안에서 사기로 나오는 경우와 사기 방조가 인정되는 경우와 어떤 경우가 있는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이제 사기 방조를 받은 사안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집책이 어떻게 수익을 받았는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로 되는 경우에서는 자신이 보낸 이런 영업자들이 계속해서 영업을 해서 수익을 얻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가의 일부분을 쉐어를 하게 되면은 꾸준히 몇 %씩 받기로 한다면은 그것은 사기죄 공범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고 단순히 소개만 시켜주는 것으로 끝났을 때 단순히 소개시켜서 잠깐의 수수료만 받고 그냥 끝났거나 소개만 받고 끝났다면은 아무리 모집책이 된다 하더라도 사기 방조로 싸워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기 방조로 된 사안에 있어서는 예전에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방조로 하고 일부 무죄를 받은 사안이 있습니다. 요 사안하고도 지금 제가 말씀드릴 이 무죄 취지는 비슷한데요. 결국 사기 방조로 기소됐건 또는 사기로 기소됐건 모집책 사안에 있어서는 그 모집을 한 역할을 했고 그 모집을 인해서 현장에 그 해외에 가서 사기 영업을 한 그 사람들의 어떻게 이제 책임을 그 사람들 영업에 대한 사기 행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책임을 공유하는지가 결국 핵심이잖아요. 이 사안에 있어서는 그 피해자들의 범행이 1 번부터 31 번까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9 번부터 31 번에 대해서 무죄를 받은 것이고 제가 앞서 같이 섞어서 말씀드린 사기 방조로 기소된 중국으로 그 사안은 조직원들을 모집해서 보낸 사안인데요. 그 사기 방조로 기소된 사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일부 무죄가 나왔는데요. 결국 핵심은 처음에 소개를 해 줘서 외국으로 그 영업진들이 가게 되었을 때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의 계획이 있었는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 리딩방이 사기라는 것 자체는 이제 다투기가 힘든 부분인 거고 근데 계속해서 수익을 세어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저희는 이 사안의 일부에 대해서 피고인의 책임이 단절이 되어 있다는 점을
밝혀서 무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또 책임을 끊었는지 부분이 궁금할 수 있죠. 일단 캄보디아 리딩방 사건은 파스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파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시즌이라는 것인데요. 45일 내지 3개월 정도 이런 시즌별로 각각 구성 인원과 그 사기의 형태들이 사실상 달라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뢰인이 소개해서 보낸 그 영업진들이 첫 번째 파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알고 갔다고 보여지니까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어느 정도까지 거기서 활동할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끊어서 무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 범죄 일람표가 31번까지 있는데 9번부터 31번까지 중에 대해서는 사기의 점과 그리고 자시법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온 것이죠. 그렇게 이제 판결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그럼 나머지 범죄를 보면은 적용 법조를 보면은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과 그리고 시장과 금융 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자시법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변호사가 사안을 잘 모르면은 이 중에서 싸워야 될 부분은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 사기 부분인데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범죄단체냐? 범죄단체라고 볼 수 없는데 너네가 무슨 조폭도 아닌데 어떻게 범죄단체라고 볼 수 있냐? 그래서 오히려 정작 싸워야 될 부분이 사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무죄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상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대해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무죄를 받아들이지만 이런 사안에 있어서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대해서 무죄를 받는 것이 까다롭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형사재판이라는 것은요. 특히 이러한 구속된 사건에 있어서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구속기간 6개월이 있죠.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재판을 뭐 매일 열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이 한 번 열릴 때 그 싸워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싸워서 피고인에게 최대한 좋은 이득을 얻게끔 해드리는 것이 형사 변호사의 핵심인 것입니다. 무슨 주장을 다 펼쳐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특히 재판부에서 안 받아들일 주장을 단지 변호사가 생각했을 때 이거 이상한 거 아닌가 정도의 느낌으로 또는 의뢰인이 제가 무슨 조폭인가요 하는 말에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싸워야 된다면 정말 싸워야 될 전장은 여기 있는데 엉뚱한 것을 싸우니까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변호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정확한 포인트를 찝어주고 그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안도 사기에 대해서 전혀 밝히지 않고 이거 소개해 준 것은 맞으니까 넘어갑시다라든지 소개해 줬으니까 방조가 아니라든지 내지는 이 범죄단체의 가입 및 활동에 대해서 범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싸운다면은 아마도 좋은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예전에 있어서는요, 자시법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렇게 허위로 거래한 것은 자시법 무죄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전략도 바뀌는 것이죠. 이 사안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합의 진행 없이 이제 법리적 다툼과 정확한 주장을 펼치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는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받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이분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캄보디아를 건너가고 캄보디아에 건너간 사람들이 또 소개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좀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정확하게 우리 의뢰인이 어느 정도까지만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을 재판부가 받아주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HTS만 하더라도 다양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죠. 원래는 MT4, 3, 4 같은 이러한 프로그램들 쉽게 말해서 실제적인 거래는 없이 가상의 거래의 지수만 왔다 갔다 한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한 그 일들이 예전부터 많이 있었는데요. 요새는 메타 3, 4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보다는 HTS를 많이 이용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HTS라 해서 무조건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HTS를 하더라도 도박 개장죄의 성격이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일부 사기의 성격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도박 개장죄의 성격이 있는 것도 있고 또는 전부 사기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안별로 어떤 주장을 하는지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기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되겠죠.
저희는 이러한 사안에 있어서 HTS의 사안, 앞서 말씀드린 도박 계장부터 사기지만 도박 계장죄 성격이 있는 것, 그리고 이것처럼 이제 완전 먹튀 사기인 것까지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해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런 그 리딩방 사건에 있어서 총책부터 그다음에 중간 관리책 또는 이러한 모집책 내지는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유인책 같은 분들 모든 사안에 대해서 각각의 이 역할과 지위에 맞는 정확한 전략을 수립하고 분석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사안에 있어서는요. 합의를 진행하진 않았지만 저희가 합의를 정말 열심히 잘 봐 드리거든요. 합의도 무턱대고 돈을 많이 쓴다고 합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러한 사안에 있어서는 본인이 여기 인제 피해 금액을 다 본인이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전액을 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액을 주고 합의를 한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죠. 간혹 제가 이런 경우를 듣는데요. 상담을 했을 때 변호사님 다른 데 갔더니 이거 피해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합의를 뭐 전액을 안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를 일단 전액을 하는 사람은 있을 수도 없고요. 전액을 한다고 생각하자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아예 하지 말자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누구든 합의를 할 수 있는 만큼의 합의금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는 그것을 최대한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합의를 봐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합의를 전액을 아니면은 할 수 없다 하면은 합의 없이 재판을 무조건 진행해야 되는데요. 이 사안 지금 소개해 드린 사안은 합의 없이 진행을 했지만 이러한 사기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있는 사안에 있어서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 부분을 도외시하고 또는 그것을 중요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기 사건을 진행해서는 완전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 빠지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건이 된다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고 그 합의금은 너무 막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마련 가능한 금액을 주시면은 그것을 가지고 최대한 많은 분들과 저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합의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합의가 참 중요한 사안인데 합의를 변호사는 안 해 주는 분들도 계시지만은요. 저희는 변호사들이 직접 합의를 해 드립니다. 그만큼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 있어서는 합의를 어떻게 전략을 짜서 하는지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합의가 정말 진행해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좀 굳은 일이기도 합니다, 막말로. 하지만 저희 변호사들이 그런 굳은 일을 하지 않으면은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구속돼 있는 피고인이 할 수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족분들이 합의를 하게 되면은요. 아무래도 합의가 변호사가 하는 것보다 좀 어려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 같은 부분도 저희가 잘 진행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반성하는데 왜 반성하는 의사가 정확하게 인제 판결문에 나와 있지 않냐고 간혹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인제 반성한다는 말이 반성문을 많이 써낸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반성문 많이 써내면은 반성문 뭐 만장 써낸 사람이 제일 반성을 많이 하는 것이 될 텐데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은 재판부가 보기에는 피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피고인이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보는데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합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인제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이 진행이 되었지만 뭐 물론 합의를 했으면 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저희도 마찬가지로 합의의 중요성을 이렇게 잘 알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 없이도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참 사정이 어쩔 수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인제 캄보디아 리딩방 사건에 대해서 저희한테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고 다양한 인제 사안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많은 사안들은 인제 가장 숫자적으로 많은 영업자, TM 뭐 또 바람잡이 이런 분들이죠. 그리고 인제 그 위에 관리책임 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인제 캄보디아 리딩방 사건을 최근에 많이 진행했지만 원래부터 저희가 이러한 그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진행한 사무실입니다. 저희는 뭐 파산회생 사건 진행하지 않습니다. 일반 가사 뭐 그런 거 사건 받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제 사기 사건 그러니까 즉 경제 금융 사건 중에서도 이런 리딩방, 코인 요즘에는 인제 그 상장 비상장 주식 거래소 그죠? 그다음에 최근에 저희가 4조 원대 특검법 사안에서 무죄를 받은 것처럼 이러한 그 코인 관련된 사건들 이런 경제 금융 사건들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만큼 그만큼 일을 제대로 봐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제 다른 변호사님들하고 같이 인제 공동된 사건을 진행해 보면은요.
저희가 인제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 노하우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 스스로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캄보디아 리딩방 사건이나 또는 사기 유사수신 사건, 그다음에 코인 뭐 이런 사건, 경제금융 사건으로 인해서 수사나 재판을 받으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이 경제금융 사건에 집중하는 사무실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원팀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입니다. 10년 전부터 제가 처음으로 혼자서 시작을 해서 한 분, 두 분 저희와 함께 제가 많은 뛰어난 변호사님들을 모시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인즉슨 전체 17 명의 변호사가 몰입을 해서 한 가지 포인트를 찍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언제 빛을 또 발하냐면요. 피해자들이 정말 많은 이러한 100명, 200명 있는 피해자 사건들 있잖아요. 그런 사건에 있어서도 저희는 정말 그 100명씩 하루에 100명씩도 합의를 쳐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금융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또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에 문의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